긴박했던 지난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지금 아직 국회에 계신 건가요, 의원님? 네, 국회에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경내에 한동안 계속해서 국회 안에 무조건 대기한다. 예. 특히 이번 주말까지 탄핵소추안이 오늘 말하자면 오늘 자정을 넘어서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될 것이고, 예. 그러면은 24시간 이내 발의가 보고되고 나면 24시간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예. 소추안을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추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경내에서 대기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들 지금 결의한 내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의원님은 좀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순간 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떠한 영이 서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비상계엄에 준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이게 뭐 전시, 좀 국지전 등을 일으켜서 전시 상황을 만든다든지 해서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이 워낙 지금 비정상적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또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면 즉시 또 해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에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알겠습니다. 되는 상황이죠. 예.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그 조국 대표가 하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도 뭐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정말로 좀 현실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10시 28분인가요? 그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그 라이브로 그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순간을 봤는데 굉장히 비현실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그냥 합니다. 예. 정상적인 의사결정의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이 이제 주도적으로 탄핵안을 이제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네네. 민주당과 이제 수정 보완을 했는데 탄핵 소추안 작성 과정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이미 15가지 그 사건 행위를 가지고 탄핵 소추안 초안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어제의 행위만으로도 내란죄, 그다음에 군형법상 반란죄, 계엄법 위반 등등의 혐의들이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의 하루 동안에 일어난 행위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단일안으로 해서 야 6당이 전부 다 공동 발의하는 형식에 대해서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지난밤에 본회의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요. 예. 그에 따라서 오늘 즉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탄핵 표결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르면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6일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7일 토요일 날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죠, 지금? 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오늘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는 이 밤 자정, 그러니까 5일 00시 01분에 이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191명 야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가 돼서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이고요.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그 24시간 이후, 즉 6일 00시 02분부터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 00시 02분까지 이렇게 8일 00시 02분까지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토일 중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가장 핵심은 어쨌든 야당은 192명은 거의 이제 뭐 찬성을 다 할 거라고 지금 관측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00명 뭐 이를 채워야 찬성표를 이제 20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이탈표 내지는 소신표, 국민의힘 소신표 8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좀 어떻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놓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 이분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오늘 그 지금 뭐 대통령실로 한동훈 대표나 뭐 한덕수 총리가 가서 면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 이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총 상황을 보고 이분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예. 그리고 뭐 출당도 반대, 70%가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탈당 요구도. 조경태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예. 예. 그런데다가 지금 어제부터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50여 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행태, 즉 의원이 계엄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니라 당사 내지는 즉 본회의장에 거의 못 가게 했던 이런 행태들을 보면 지금 소위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의 공범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예. 국민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단순히 이게 이제 하루가 1년 같은 한국 정치에서 이런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압력을 앞으로 남은 72시간 동안, 72시간 남짓하는 시간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지금 기사가 올라와서 요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대표의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늘 12일에 예정이 됐는데 조국 대표가 지금 대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비상계엄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네네. 지금 나온 겁니까? 지금 상황이 하루하루가 좀 달라지고 있고 또 비상계엄을 한 번 더 선포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제3당의 대표로서 이 사태를 뭐 이게 연기한다고 해서 판결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예. 다만 국민이 선출해준 690만 명의 지지를 받아서 제3당이는 조국혁신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이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